안녕하세요. 네, 13장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당된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는 정의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그리고 물리적으로 메모리 속에서 존재하는 변수의 주소값이 다르다라고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 값을 갖다 확인을 할 때 간접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면 배열과 이제 비슷했는데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값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포인터의 첫 번째 해당되는 변수의 주소값 플러스 1, 2, 3, 4 이렇게 해당되는 인덱스를 참조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해당된 포인터의 값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해당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있어서 배열과 그리고 혹은 포인터 값을 주소 값을 던져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건데 실제 저희가 배웠던 함수, 포인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 구조체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어떤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개념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 해당되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의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수, 문자형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형들을 조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어떤 데이터의 묶음들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조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의, 초기화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구조체와 뜻 포인터에 어떤 관계들 그리고 공용체, 유니온이라는 어떤 공용체 그리고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조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에 대한 분류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기초 자료형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형, 기본적인 자료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해당된 박스 형태로 존재했던 자료고요. 그리고 파생 형태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더 만들어진 자료형이 있었는데 배운 이제 배열, 포인터랑 배열은 사실은 같이 봐도 되고요. 그리고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형 자료형이 있는데 내가 이제 특별하게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구제초에 있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습을 진행을 하면 먼저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로 이제 모으면 좋은데 실제 우리가 이제 배열까지만 배웠을 때는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시리즈로 저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네임이면 네임을 10개 연속으로 저장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만 가능했는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패키지 형태로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름, 학번, 이름, 학점 이렇게 타입이 다 다르죠. 해당되는 학번은 정수고 이름은 문자열이고 학점은 실수고 총점, 평균도 실수죠.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들의 어떤 묶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려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구조체를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개별의 변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는 게 구조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또 효율이 더 증대가 되겠죠. 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수기로 실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이름만 쭉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학번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학점을 입력하는 어떤 그런 순서를 가진다고 했을 때 데이터의 유형이 이렇게 어떤 패키지 형태로 묶어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이제 구조가 나중에는 C++이나 객체 지형에 가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데이터의 변수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럭처라고 이렇게 구조체에 대한 명명을 하고요. 그 구조체 이름은 스튜던트고 그 스튜던트라는 구조 안에 인티저, 차, 더블이라는 세 개의 유형의 박스를 가지고 있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가 하나의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맞게, 어떤 필요성에 맞게끔 내가 해당된 자료형을 패키지로 묶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와 배열의 차이점은 크게는 배열은 같은 타입의 자료만, 인티저면 인티저만, 플롯이면 플롯, 차는 차만 이렇게 시리즈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지만 구조체는 다양한 자료형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어떤 거를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체의 선언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해당되는 구조체를 사용할 때 필요한 또 키워드가 있고요.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일단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 변수, 그 박스 이름인 거죠.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선물 세트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에 이름이 있겠고 그 이름이 이제 이게 스튜던트라는 이름이고 거기에 어떤 물건들이 담겨 있는 거죠.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C라는 물건이 담겨 있는데 각각의 넘버, 네임, 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중괄호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끝에 세미콜론이 있고요. 중괄호 안에는 각각의 자료형에 맞는 변수들을 갖다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구조체를 선언하는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대되는 구조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주석에 이렇게 써 있죠. x와 y 값을 이루는 화면의 좌표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x, y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에 대한 지금 구조체를 표현을 할 때 일단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 포인트라는 이름에 중괄호를 치고요.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X라는 점, Y라는 점에 멤버 이름들을 자료형은 인트저이고 멤버 이름은 X와 Y를 갖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점에 대한 구조체의 L고요. 소수에 대한 부분도 컴플렉스라고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을 써주고 각각의 자료형과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쓰고 해당의 리얼과 이미지, 실습부와 허스부에 대한 각각의 멤버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에 대한 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는 데이트라고 이렇게 구조체 이름을 써주고요. 키워드,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 그리고 중괄호를 치고 열고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내부에 해당되는 인티저 자료형, 그리고 각각의 멤버 이름, month, day, year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어떤 구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렉탱글에 대한 어떤 약자로 해당되는 그 종합선물 세트의 이름을 만들어줬고요. 이 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X랑 Y
값이 포인트가 필요할 거고요. 해당의 위스, 해당되는 뭐 그레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플로이에 대한 박스 이름과 그리고 각각의 속성에 대한 부분, 이름, 그리고 나이, 성별, 월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멤버 변수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스트럭처라는 키워드, 그리고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 해당되는 자료용을 선언해주고, 그리고 각각의 멤버 이름들을 쭉 써준 다음에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해당되는 구조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구조체를 정의와 구조체 변수 선언 다른 개념인데, 실제 해당되는 구조체 정의만 되어지는 거, 실제 데이터가 선언, 메모리 공간에 선언이 되는 거는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스트럭처하고 student s1이라고 실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줄 때, 선언을 해줄 때 실제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지금 스트럭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선언이 되는 거는 실제 메인 함수에서 특별하게 S1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질 때 해당된 변수가 선언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1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구조는 스튜던트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 공간에 내가 스튜던트하고 S1이라고 이렇게 다른 알리아스 이름을 부르면 실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메모리 공간 안에 인티저에 4바이트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차 형태의 10바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실수에 해당되는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메모리 공간 속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집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스트럭처를 정의를 하고 선언을 할 때는 S1이라는 공간을 갖다 선언을 할 때 각각의 값에 이렇게 배열처럼 여기 이제 24 들어갔죠. 킴이라는 값이 캐릭터에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4.3이 실수부에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정의된 값이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렇게 초기화하는 정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S1이라는 공간에 구조체의 S1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24, 킴 4.3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 멤버에 대해서 멤버 이름을 선언한다고 했잖아요. 멤버를 갖다가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조체 이름이 구조체 변수가 S5, 구조체 멤버 그 속성에 대한 이름이 그레이드라고 할 때 멤버.점 그레이드하고 해당된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기호는 여기 점이라는 기호죠. 점이라는 기호는 구조체에서 어떤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어떤 공간을 접근을 할 때 점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S1이라는 패키지 멤버에 S1이라는 구조체의 이름을 가진 공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레이드라는 공간을 접근을 할 거다, 참조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를 이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라고 구조체를 갖다가 하나 예제를 만들어 놓고 구조체는 스튜던트라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기에 멤버 이름이 네임, 그레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는 정수가 들어있고 네임은 숫자가 들어있고 그레이드는 실수가 들어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스트럭처하고 스튜던트하고 S라는 이름의 종합 선물 세트가 비로소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S5예요. 사실은 이 구조 틀은 스튜던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해당되는 이 구조체의 이름은 S1입니다. 그래서 S1에 있는 지금 name이라는 박스, 넘버라는 박스, name이라는 박스, 그레이드라는 박스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1.number, s1.name, s1.grade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s1.name이라는 공간에 접근을 할 때 s.s1이 아니고 s.s네요. s.number 그러면은 s.number라는 공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걸 넣는다? 네, 20190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이 넘버는 숫자니까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스트링 카피라고 있는데 str 이게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문자열에 대한 카피라는 메소드인데 해당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갖다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s.name은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배열이죠. 배열인데 캐릭터는 한 바이트씩만 있는데 지금 총 10개 공간을 가지고 있는 10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네임의 배열인 거예요. 여기 이제 접근을 할 때 s.name 하고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한 바이트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스트링 카피라는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쉽게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칸에 한 칸이 아니죠. 실제 문자열인데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문자는 한 바이트에 들어가는데 한글은 이제 2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게 홍길동 하면은 총 6바이트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6바이트에 해당된 내용이 여기 네임이라는 공간 안에 카피가 되어지는 거고요. s.grade, 그레이드에 또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해서 4.3을 이렇게 대입을 받습니다. 각각에 있는 그 구조체에 참조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값들을 갖다 다시금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s.name, s.number, s.name, s.grade를 각각의 이제 정수 형태로 그리고 문자열 형태로 실수 형태로 프린트F를 해봤더니 이렇게 입력한 대로 출력이 잘 나오더라 라는 예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조체를 선언하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예제였습니다. 네, 구조체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구조체 멤버 변수 넘버와 네임, 그레이드가 3개가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질 때는 메모리 공간에 일단 만들어지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의만 되어 있는 거고 밑에 메인 함수에서 structure student s라고 이렇게 하면 그 선언이 되고 이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s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선언이 된 거고요. 실제 s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선언을 할 때 메모리 공간 안에 일단은 int니까 4바이트짜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 1바이트짜리 10개가 주르륵 있겠죠. 그 다음에 실수형 4바이트짜리 그레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뭐라고 한다? S라고 한다. 그래서 S라는 구조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S라는 구조체를 스캔F를 통해서 각각 접근해 가면서 해당되는 구조체의 값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번을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스캔F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통해서 각각의 멤버 변수 넘버랑 그리고 네임, 그레이드에 접근하면서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캔F하고 s.number 하면은 해당되는 여기 첫 번째 주소 있죠? 여기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참조를 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갖다 쭉 넣겠죠. 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s.name이라고 돼 있죠. 얘는 1바이트짜리죠. 10개. 근데 s.name이라고 하면 지금 name은 지금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라서 s.name 하면 우리 이제 배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포인터 시간에도 배웠죠. s.name 하면 어떤 주소가 불러와요? 네,
네임에 인덱스 제로에 해당되는 여기 주소를 불러오겠죠. 그래서 여기 앰퍼센드를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앰퍼센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도 해당되는 이 배열에 s.name의 배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캔앱을 통해서 또 s.grade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스캔앱을 통해서 각각의 참조를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printf를 통해 각각의 값이 잘 나왔는지 이제 우리 확인을 하죠. s.number 접근을 하는 거죠. 참조 s.number, s.name, s.grade로 참조를 해서 각각의 스캔앱을 통해서 집어넣는데 그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이렇게 3번 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 뭐 사각형을 포인트 구조체로 나타내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그 구조체에 선언을 해봤죠. 정의를 해봤죠. 아니, 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정의한 거의 구조체와 조금 다르게 얘는 해당되는 좌표, 사각형을 정의를 하려면 해당되는 좌측,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의 두 점만 알고 있으면 이 사각형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점 2개를 찍으면 사각형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단의 좌표를 갖다가 입력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좌표를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고 예, 면적 지금 여기 x 곱하기 y가 이제 면적이겠죠. 그리고 실제 둘레가 얼마인지 2x 플러스 2y가 면적이겠죠. 그래서 해당된 두 점을 통해서 해당된 사각형의 어떤 면적과 둘레를 구하는 어떤 구조체를 생성하고 이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갖다가 입력을 받고 그 점에 대해서 둘레와 면적을 구하려면 일단은 각각의 어떤 스트럭처에 대해서 구조체에 대해서 먼저 어,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에 대한 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사각형에 대한 그 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한번 구조체를 정의를 해봤죠. 그래서 포인트는 두 점이죠. 하나의 점은 x와 y의 어떤 그 매개 변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xy 코디네이터다. 2D 면적에 있어서 어떤 점을 표현하려면 x좌표와 y좌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점을 갖다가 표현할 때 2D 공간에서는 두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점에 대한 어떤 그 구조를 갖다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x, y의 매개 변수, 그 멤버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구조체를 갖다가 만들 때는 렉탱글에 대한 어떤 약자로 렉이라고 만들어졌고요. 두 점의 좌측 상단에 있는 점과 우측 하단에 있는 점 2개면 어떤 사각형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P1점과 P2점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각각의 점들은 뭘로 돼 있죠? 예, 포인터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선언했던 이 포인터라는 개념들을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2번 써먹은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하고 포인트 P1, 스트럭처하고 포인트 P2 하면은 해당되는 아까 정의해 놓은 선언해 놓은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구조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블록을 갖다가 가지고 큰 블록을 만들 때 활용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활용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블록을 점에 대한 블록을 가져다가 P1이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좌측 상단에 있는 점을 P1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점을
P2라고 정의를 하고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락탱글이라는 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P1과 P2로 정의를 해서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해당되는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구조체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선언이 됐고 선언된 걸 다시 재 선언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하고 락탱글 이게 렉이죠. 락탱글 R 그래서 R이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어, 선언과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메모리 공간 속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여기까지는 구조체 여기까지는 어, 선언만 했지 메모리 공간 속에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락탱글이라는 구조를 R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R이라는 공간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 R은 이 구조체처럼 일단은 하나의 이제 두 포인트로 만들어졌는데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죠.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P1이라는 구조고 하나는 이제 P2라는 구조인데 각각의 P1과 P2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int x, int y로 되어 있죠. 그래서 int x, 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은 4바이트씩, 얘 4바이트, 얘 4바이트. 다시 말해서 이 락탱글이라는 락의 R의 구조체는 총 8바이트짜리의 구조체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한 변수, 자료용 w, h, 에어리어, pri가 이렇게 선언이 됐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스캔앱을 통해서 각각의 값을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좌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r.p1.x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는 r.p1까지만 했는데 그 구조체에 또 해당되는 포인트에 대한 그 구조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x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r.p1.y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들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갖다가 스캔F로 입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에 대한 값을 갖다 입력을 받았고요. 해당되는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 P1에 대한 포인트를 입력을 받았고 P2에 대한 포인트 r.p2.x 그리고 r.p2.y에 대한 거를 각각 또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 받고 이제 폭을 구해야 되니까 실제 이 점하고 여기 점하고 그래서 이 P2X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거리가 나오겠죠. 여기가 지금 이제 W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H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H는 실제 P1Y 그리고 P2Y 값을 갖다가 빼는 거겠죠. 그래서 P2Y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야 되니까 P2Y에서 P1Y를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되는 좌표, 모든 좌표 기준으로 해서는 실제 그 우리 화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이 0,0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X 값은 Y 값은 밑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이 좌표가 되는 거죠. 실제 우리 그 화소에서 어떤 그 값을 갖다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P2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X 값도 크고 Y 값도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각각의 폭과 높이를 구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면적은 여기 W 곱하기 H가 이제 면적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면적이 될 거고요. W 곱하기 H가 그리고 면적은 EW랑 EH가 되겠죠. 면적 자체가.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둘레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면적과 둘레를 구해서 프린트F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스캔프로 입력받은 그 두 점을 기준으로 둘레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각각의 1,1, 1,1인 거고 6,6 했더니 6에서 1 빼면 5고 또 6에서 1 빼면 5죠. 그러면 5, 25. 둘레는 20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대입과 어떤 비교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같은 구조체끼리는 어떤 대입은 이제 가능하지만 비교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해당되는 그 엘리멘터끼리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저번에 배열 우리 비교했던 것처럼 배열의 원소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지 배열 그 사이즈 전체 배열의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었죠. 똑같이 여기서 이제 구조체에서도 구조체 멤버 변수끼리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구조체 그 통째로 구조체 값 통째로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 엘리멘트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P1과 구조체끼리 이제 복사가 가능하죠. P1이 P2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같은 사이즈니까 이제 또 이게 대입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이즈면은 이제 그 되질 않죠.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각각의 P1과 P2에 해당되는 각각의 어떤 메모리 공간 안에 포인터 객체를 갖다가 구조체를 갖다가 선언과 정의 변수를 선언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이 P1과 P2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P1에서 P2로 이렇게 대입을 했죠. 그러면 같은 값이 들어있겠죠. P2에도 10, 20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P1과 P2가 같은지라고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값을 갖다가 원소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된 참조된 엘리멘트들끼리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오류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P1과 P1.x와 P2.x가 같은지 그리고 P1.y랑 P2.y가 같은지 각각을 비교를 하고 AND 연산해야지 비로소 해당되는 두 엘리멘트 P1과 P2의 점이 같은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지금은 실행 결과 하면은 P1, P2가 같습니다라고 나오겠죠. 이 부분 이제 주석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오류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이제 여러 개 모아 놓은 것. 여러분 구조체 하나하나만 이제 구조체 멤버 변수를 하나씩만 선언하고 정의를 했었는데 구조체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거가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배열화해서 쓸 수도 있다. 예제를 보고 더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니까 예제를 보죠.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기반으로 리스트라는 어떤 구조체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게 이 구조체가 몇 개짜리다? 100개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가 몇 개 있어요? 각각 100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구조체 멤버 변수들이 총 100개가 모아져 있는 리스트 박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구조체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배열처럼 해당 인덱스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인덱스에 접근해 가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카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그 참조된 변수의 배열 값에 홍길동을 갖다가 이제 카피를 시키는 거예요. 대입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list2.grade에 4.3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체 배열도 뭐 우리 그 전에 썼던 이제 배열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똑같이 구조체 배열도 초기화가 가능하다.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해당되는 구조체 리스트라는 구조체가 만들어졌고 그 구조체가 이제 동시에 초기화까지 정의까지 구조체 변수의 정의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팍 3.42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 공간 안에 효율성이 더 이제 극대화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조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가 만들어졌고, 그 구조체를 무슨화했다? 이제 배열화했죠. 그래서 이 사이즈는 몇 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 3이라고 디파인 되어 있고요. 총 이게 몇 개가 들어있는 거죠? 네. 넘버라는, 그리고 네임, 그리고 그레이드가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죠. 이렇게 하나의 스튜던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몇 개 리스트화요. 얘를 이제 하나로 보고 얘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스튜던트라는 변수라 보고 이 스튜던트 변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예, 그래서 인덱스 0부터 1, 2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얘 이름은 얘 배열의 이름 뭐고 리스트라는 이름이고요. 리스트라는 이름이고 리스트 0, 리스트 1, 2 이런 형태로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배열에 접근을 할 때, 스캔F를 통해 접근을 할 때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이니까 총 3번 반복하면서 해당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i 값이 0에 인덱스 0에 해당되는 부분, 인덱스 0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있죠? 예, 네임 있고, 넘버 있고, 네임 있고, 그레이드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인덱스 0에 각각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한 거죠. 제로일 때 네임, 넘버, 네임, 그레이드에 접근하고 그리고 1일 때 1이 증가를 하죠. i 값이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넘버, 네임, 그레이드 접근하면서 또 값을 다 참조하면서 접근을 하고 대입을 하고요. 또 인덱스가 2로 변할 때 각각의 넘버, 네임, 그레이드에 참조하면서 스캔F의 값을 갖다가 키보드 입력을 각각을 이제 저장을 해주죠.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총 3번 돌면 되겠죠. 3번 돌면서 각각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면서 해당되는 프린트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구조체와 이제 포인터는 사실은 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그래서 해당되는 멤버 참조하는 방법이랑 포인터를 가리켜 가지고 해당되는 구조체의 그 값을 갖다 가리키는 방법이 어, 각각 있지만 우리는 이제 편한 대로 그 해당되는 포인터를 써서 구조체에 접근을 하면 되고 어,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갖다가 포인터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포인터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렇게 화살표 형태의 연산자를 통해서
구조체 포인터로 이제 구조 멤버를 갖다 참조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를 활용해서 써도 되고, 이런 연산자, 화살표 모양의 연산자를 써가지고 쉽게 해당된 포인터가 가리키는 멤버 변수를 갖다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구조체를 갖다가 이렇게 S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메모리 공간에 선언과 정의를 했죠. 한 거를 지금 포인터 박스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주소를 갖다가 대입을 했죠. 그래서 포인터 박스에 S라는 공간에 있는 구조체에 주소를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렇게 화살표로 했죠. 가리키는 넘버,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네임,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레이드를 이렇게 아까는 이제 포인터 형태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도 표현해서 멤버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 구조 멤버 변수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가독성도 있고 편하게 코딩할 수가 있겠죠. 여긴 가로도 쳐야 되고 마스터도 쳐야 되고 점도 찍어야 되는데 P하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 하나만 하고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 만들고 해당되는 S라는 메모리 공간 속에 S라는 이름의 종합선부 세트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고 값을 갖다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P라는, 그리고 S라는 그 종합선부 세트의 주소를 갖다가 P라는 포인터 구조체에다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s.name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하죠. 참조를 통해서 s.name, s.grade를 갖다 접근을 해 본 거랑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접근한 거랑 그리고 해당된 화살표 형태의 연산자를 통해서 포인터를 통한 접근하는 방법이랑 결과가 같더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제 멤버 변수로 가지는 이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르게 구조체 안에 다른 구조체의 그 메모 그 주소를 갖다가 가지는, 그게 이제 그 변수가 어떤 변수다? 포인터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실제 구조체 안에 인티저 캐릭터 더블이라는 자료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스트럭처는 아까 우리 그 해당되는 사각형 표현할 때 좌측 상단이나 우측 하단에 있는 그 두 점에 대해서 P1, P2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 P1은 다시 X, Y로 어떤 포인트를 갖다가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줬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스트럭처 안에 스트럭처가 있는 구조였었는데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스트럭처 안에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 스트럭처가 뭐다? 구조체가 해당되는 포인터 구조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구조체는 지금 데이트라는 구조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포인터를 갖다가 구조체를 이제 참조하는 게 아니고 그 주소를 갖다가 참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조금 더 효율성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제를 보면은 해당되는 그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과 정의를 하고요. D라는 구조체, S라는 구조체. D는 이제 데이트, 아까 위에서 정의해 놓은 거 있죠. 그리고 스튜던트에 대한 구조체를 갖다가 각각 메모리 공간 안에 이제 선언과 정의가 되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D라는 구조체의 주소를 s.dob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죠. dob는 지금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그 s. 지금 이제 해당되는 그 메모 변수가 학번이랑 이름과 해당되는 점수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 변수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D라는 어떤 값을 갖다가 D라는 주소 값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해당되는 각각의 학번 이름 학점들은 우리가 지금 학번 s.
학번이면 지금 얘가 나올 거고요. 이름은 얘가 나올 거고, 그레이드는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S라는 학생의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 넣어주지 않았지만, 지금 해당되는 주소 값을, 포인터 값이 여기 포인터에다가,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줬죠.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자를 통해서 s.bob 이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생, 연, 월, 일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라는 어떤 공간에 박스를 구조체를 만들고 선언과 정의를 하고 해당되는 멤버 변수를 포인터 구조체를 갖다가 하나 만들었었지만 실제 생년월일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 만들어 놓은 구조체가 해당되는 데이트라는 생년월일을 갖다가 주소를 갖다가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렇게 참조해서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가진 구조체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체가 BOB라는 구조체가 아까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당되는 포인터가 각각의 연도 그래서 구조체와 이제 함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우리가 함수를 볼 때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와 포인터의 관계에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콜 바이 밸류 형태는 해당되는 값들을 갖다 직접 복사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메모리를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느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체도 이렇게 스트럭처를 갖다 직접 넘기면 해당되는 사용자 정의함수에 즉 넘기면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구조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포인터를 넘기게 되면 주소값만 넘기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갖다 절약할 수 있고 또 원본 훼손 없이 빠르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구조체를 갖다가 또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멤버 변수도 이렇게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효율성이 되게 증가가 되고 속도가 빠르게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갖다 반환을 할 때도 이렇게 구조체 형태로도 반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체가 지금 스트럭처 형태로 이제 반환을 하고 있는 거죠. 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리턴 할 때. 그리고 레퍼런스 형태도 이제 반환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예제가 이제 벡터 연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벡터 연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조체 선언하고 이렇게 함수 원형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스트럭처 이제 반환 지금 매개 변수가 구조체고 매개 변수가 구조체 A랑 B죠. 그리고 리턴 값이 구조체죠. 그래서 메인을 봤더니 해당 구조체 A랑 B와 선언과 정의가 되어 있죠. 2.0, 3.0, 5.0, 6.0이 각각 벡터가 선언과 정의되어 있고요. 썸이라는 스트럭처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get 벡터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갖다가 이제 호출을 하는데 A 값하고 B 값을 갖다가 콜바이 밸류 형태로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A라는 구조체랑 B라는 구조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그 구조체의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썸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썸을 이제 출력한다. 썸을 출력할 때는 반환형 자체가 뭐예요? 스트럭처죠. 구조체이기 때문에 s.sum.x랑 sum.y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get 언더바 벡터 sum은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봤던 것처럼 매개 변수 두 개, 스트럭처 A와 B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환형이 스트럭처죠. 리절트를 갖다가 스트럭처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벡터는 지금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이제 받았고 각각의 벡터가 A.x랑
b.y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값을 더했더니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해당되는 스트럭처 벡터 .x 그리고 a.y와 b.y도 result y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result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이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을 갖다 이렇게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포인터로 지금 콜 바이 밸류 형태의 구조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예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관련된 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용체에 대한 부분인데 공용체는 우리 구조체에서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신할 때 그 해당 샌드 메시지나 리턴 메시지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한 통신의 어떤 구조를 만들 때 프로토콜 구조를 만들 때 이제 공용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같은 메모리 영역을 여러 개의 변수로 이제 공용해서 같이 쓴다라는 의미여서 이제 유니온이라는 공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용체를 선언하고 하는 방법은 이제 구조체와 이제 비슷합니다. 대신 실제 공용체는 가장 example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값, int라는 값을 기준으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캐릭터 1바이트, int 4바이트에서 5바이트라는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각각의 자리에다가 그래서 캐릭터 자리에다가 데이터 넣고 인티저 자리에다가 4바이트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때 공용체는 인티저 기준으로 가장 큰 자령 기준으로 데이터를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첫 번째 자리에다가 C라는 캐릭터 값 넣었다가요. 또 필요할 때는 인티저 값을 넣었다가 그래서 두 멤버 변수가 같은 공간을 갖다가 공유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왜 이걸 쓰나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니온이라는 어떤 그 공용체를 잘 쓰면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유니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인, 정말로 이게 지금 4바이트, 1바이트, 5바이트여야 되는데, 실제 공용체를 갖다가 쓰면은 몇 바이트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가장 큰 자령의 크기 값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4바이트고, 이 4바이트를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가 공통으로 같이 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니온 example v라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메모리 공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4바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v.c 그러니까 멤버 변수는 각각 존재를 해요. v.c에다가 a라는 값을 갖다 넣었어요. 넣고 v.c와 v.y를 갖다 이제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v.y도 넣었어요. 이제 정의를 했죠. 넣었더니 또 그 값을 출력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 이제 a라는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A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이상한 쓰레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1000을 집어넣으면 A라는 값은 이제 사라지고 이상한 쓰레기 값으로 변한 거고요. 지금 I 값이 이렇게 만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공간을 갖다가 동시에 두 공간을 이제 두 개 같이는 쓸 수는 없어요. I와 C를 동시에 저장을 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니온이라는 자료형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제들이 있는데 공용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거형이라는 이제 자료형이 있는데 열거형이라고 하는 그 enu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자료형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갖다 미리 열거해 놓은 어떤 자료형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해당되는 D라는 변수의 박스가 있는데 이 D라는 변수는 Sun,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총 요일만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박스다. 꼭 한정해 놓는 거죠. 과일은 과일만 담을 수 있는 박스, 숫자만 담을 수 있는 박스 우리가 해놓은 것처럼 이제 좀 더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런 박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갖다 요일을 담는 박스를 만들어 놨을 때 딱 그 요일만 담을 수 있게끔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어떤 변수만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갖다가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특정 어떤 값들만 열거를 해서 저장하는 변수를 어 그 이제 열거형 변수라고 하는데, 이 얘를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어떤 스테이트 공간 안에서 어떤 변하는 값들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어떤 열거형 변수를 사용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베드 시스템일 때 이니셜 타임이 있고, 이니셜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스타트 다음에 어떤 구동 A, 구동 B, 구동 C, 구동 B, 그리고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뭐 구동 A, 이렇게 어떤 스테이트가 계속 변하는 상태를 갖다 표현을 할 때 그 이외에 다른 스테이트가 있으면 되질 않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주어진 액션 안에서만 모든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값들을 만들 때 열거형 변수를 통해서 어떤 케이스들이 변한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열거형 변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라는 D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D라는 변수 안에는 내가 정해 놓은 그 변수 안에서만 어, 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거형 변수를 갖다 정의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은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enum이라는 키워드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다른 방법과 똑같이 해당되는 그 박스의 이름, 데이스라는 이름의 어떤 지금 쓰고 있고, 여기서는 그 박스는 항상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들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값에 한정해서 이 데이스라는 박스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열거형 선언은. 그래서 지금 enum이라고 지금 이 선언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today라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박스는 뭐만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구조 값들만 넣을 수가 있죠. sun,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unday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는. today라는 박스에는 지금 sunday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sunday가 지금 이제 표현 안 했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문자형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값은 여기 이제 우리 배열에서 인덱스 1부터 쭉 증가되는 것처럼 해당되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제 출력해 보면 today 값이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는데, 썬데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플을 갖다 집어넣는다, 사과를 집어넣는다, 그럼 사과가 안 들어가요. 에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열거형 그 형이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오류를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스테이트 기준으로 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어떤 공간 안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될 때, 나머지 어떤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 가지 스테이트 시퀀스적으로 어떤 일들이 수행을 해가는 어떤 그 코드를 만들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류를 줄일 수밖에 없죠. 딱 정해진 스테이트만 움직이게끔 하니까 가독성을 높이면서 빠르게 동작하는 형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자료형은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과 많이 같이 씁니다. 그래서 0보다는 sun이라는 기호상수가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sun이라는 첫 번째 그 값은 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갖다가 넣기보다는 우리가 명명하는 어떤 문자 형태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가독성이 있고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today는 이제 9와 같은 의미 없는 값을 대입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뒤에 예제를 통해서 열거형에 대한 자료형들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y가 지금 실제 문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값을 갖다 정해주지 않으면 0부터 여기서 할당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 1, 2, 3, 4, 5, 6까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얘가 강제로 1로 해주면 1부터 2, 3, 4, 5, 6, 7까지 증가될 거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7을 집어넣으면 7, 1, 그다음에 2, 3, 4, 5 하고 6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거형에 대한 예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썼던 이제 부울룬이라는 그 자료형도 있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0 아니면 1 이상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거죠. 레벨이라는 그 자료형이 있는데 0, 1, 2라는 값이 자동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열거형 변수들을 많이 쓴다. 어, 해당되는 이제 type define이라는 그 자료형은 실제 새로운 어떤 자료형을 갖다가 정의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ype이라는 말이 이제 자료형이라는 의미고 define이 이제 정의라는 의미인데 새롭게 자료형을 갖다가 만들 때 이제 type define을 통해서 해당된 자료형을 갖다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자료형입니다. 이게 내가 필요해서 만든 이제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기존의 어떤 자료형을 기준으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때 이런 이제 방법을 type define을 통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만드는 방법은 type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unsigned char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요. 얘를 바이트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나중에 만들 때는 바이트하고 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인 거예요. int a라고 하는 것처럼 바이트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unsigned char라는 값을 이 자료용을 다 쓰기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해당의 type define을 해놓고 바이트 A, 바이트 C 이렇게 쉽게 이제 빠르게 이제 어떤 자료를 선언하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 일반적으로 이제 인베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은 해당된 같은 인티저 타입이라도 인티저 타입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해당되는 4비트일 때, 2비트일 때를 나눠서 쓰려고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통해서 값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티저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만 보세요. 타입 디파인 인트는 뭐 인트 32 그리고 해당되는 unsigned int가 다 쓰기가 힘드니까 unsigned int를 갖다가 unsigned 줄임말이죠. unsigned int 32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베이드 시스템일 때는 이게 32비트니까 4832 4바이트잖아요. int 16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타입 디파인을 해서 해당되는 그 인티저가 몇 바이트인지 어떻게 나눠 쓸지를 갖다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로 이제 새로운 타입을 이제 정의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자료형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포인트라는 구조체인데, 이걸 하나의 변수 형태로 만들겠다. 변수가 만들 수 있죠. 해당 구조체를 갖다가 type, define, structure 하고 포인트를 갖다 포인트라고 대문자 포인트라고 해당되는 그 변수의 어떤 그 자료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포인트라는 자료형이에요. 그 자료형이 구조체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AB 그러면 포인트라는 A라는 포인트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A라는 변수와 B라는 포인터의 구조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포인터 구조체를 지금 자료형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좌표점들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다, 정의할 수도 있다. 지금 예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define structure point에서 포인트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포인트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용자 정의함수 translate라는 그 사용자 정의함수가 있는데 포인터 p 얘는 지금 변수죠. 자료형 포인트 p라는 매개 변수와 포인트 델타라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포인트라고 이제 리턴 해주는 사용자 정의함수가 뒤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제 함수 원형을 갖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메인에서 지금 포인터라는 자료형에 p를 갖다가 선언과 정의를 하죠. 포인트는 2랑 3이다. P라는 이름의 박스에 2랑 3이 들어있는 거죠. 2랑 3은 접근할 때는 P.X, P.Y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라는 또 박스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포인트, 리절트라는 이제 박스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총 박스 3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P라는 자료용 값과 델타라는 자료용을 이제 집어 던져주죠. 콜바이 밸류 형태예요. 던져주고 그 값을 계산해서 리절트에 반환을 했죠. result.x, result.y 해가지고 해당된 좌표를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의 translate라는 그 사용자 정의함수가 있었고 포인트 p를 아까 받았죠. x랑 y 그리고 포인트 델타라는 델타 값을 갖다가 받아서 두 개 매개 변수를 받았고 그 받은 값 여기 p죠. px 델타 y 델타 x p y 델타 y를 갖다가 각각 지금 내부에서 포인트라는 변수로 자료형으로 다시 new p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각각의 그 포인트라는 자료형에 값을 갖다 집어넣고 이 new 언더바 p라는 값을 이제 리턴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이제 구조체지만 구조체를 갖다가 포인트라는 구조체지만 그 구조체를 갖다가 어떤 변수로 정의를 다시 해서 어떤 쓴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타입 디피니션과 뭐 디파인과의 비교라고 하면은 실제 타입 DEF가 훨씬 이제 이식성이랑 가독성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코드를 어, 카디오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베디드 코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인을 이용해도 뭐 타입 DEF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실제 디파인보다는 타입 DEF가 더 가독성이 있고 또 문서화 역할도 하게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걸 많이 쓴다. 지금 뭐 미니 프로젝트가 있는데 평점이 높은 학생 찾기가 있는데 실제 해당되는 구조체 선언하고요.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에 이렇게 또 리스트라는 구조체 리스트 배열을 갖다가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최고의 그 평점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학생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가장 높은 거 찾는 건 저번에 우리가 가장 큰 값 찾는 거를 했었죠. 근데 여기 큰 값 찾을 때 멤버 변수를 참조를 해서 지금 찾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학습했던 포인터 개념과 배열 개념과 여러 가지 뭐 열거형, 자료형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실제 책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머지 있는 포인터 활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트림이라든지 파일 입출력들은 실제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본이 되든 C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진행하시려면 좀 더 그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보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실제 우리 C 언어를 기반으로 어떤 학습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C 언어를 알면 좀 더 파이썬을 갖다가 학습을 할 때 좀 더 쉽고 편하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 C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응용 범위가 훨씬 넓기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활용면에 있어서 좀 더 편하고 가독성도 있고 실제 적은 코드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의 언어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C 언어가 많이 이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이 이제 C 언어를 학습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논리적인 학습들을 갖다가 많이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 수업을 할 때 이 책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책의 페이지 수가 꽤 되잖아요.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다 훑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대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을 다 학습할 수가 있는 부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충분하게 학습이 진행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동영상만 틀어 놓으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좀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존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